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제2회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 제2회가 국세청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발간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제2회가 발간되었습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탑10입니다. 제2회에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돼서 주로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입니다. 저희가 2021년 1월 1일부터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 보유기간이 재기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많은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사례로 발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저희가 이제 12억이 됐죠.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예 계산식과 과정을 쭉 잘 설명해 놓았고요. 또 겸용주택, 주택면적, 상가면적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은 이렇게 쭉 목차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정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이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경우 이 거주 요건이 적용하는지, 우리가 이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A주택을 2003년 8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서울이었고요. 근데 서울이 2017년 8월 3일에 서울은 전부 조정지역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2018년 5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인천에요. 그리고 2020년 6월 19일에 인천도 조정대상 지역이 됐죠. 근데 2021년 4월에 B주택을 매도합니다. 매도할 때는 2주택 양도세 중과를 맞았겠죠? 20%. 이 양도소득세라는 게 결국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도 차익이 하나도 없었다면 양도소득세도 낼 것은 없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5천만원, 1억, 1억 5천 금액에 따라서 기본 세율에서 20%를 더하기 때문에 그 세금 부분은 많이 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021년 4월에 매도를 하고 나서 이제 A주택만 남게 되었죠. 근데 A주택이 남았을 때 이 A주택이 기산점인 최종 1주택이 된 2021년 4월부터 2년 보유는 당연한데요. 이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으니 2년 거주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거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A주택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니 거주는 안 하고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2주택 이상자는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데, 질문자의 경우 A주택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이죠. 위에서 얘기한 21년 4월에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 되어 있으니 거주 요건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것을 묻는 것은 당연히 이 A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타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집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거주 요건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중요하게 된 시점입니다. 이 답변은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위 질문자의 이 사례와 같이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 요건은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석 사례가 1, 2, 3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당해 최종 1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2017년 8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 이 감면 대상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여기는 감면 대상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9월 19일 대통령령 부칙 제2조 제2항 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참 조문이 많죠. 제154조 1항에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면주택인 경우에는 보유 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뜻이고요. 이 3번에 보시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에 부분이나 왜 순간 이렇게 다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별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최종 남은 2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거주 요건이 있었던 조정지역에 있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인데요.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이 12억으로 상향이 됐죠. 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그림에서 보면 2010년 1월에 주택을 취득했고요. 2021년 12월 8일에 개정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12억으로 고가주택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2022년 6월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고요. 밑에 보시면 부산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홍길동 씨는 22년 6월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예정인 1세대 1주택이죠. 양도가액은 15억이고요. 취득가액은 5억, 필요경비는 5천만원, 취득세, 중개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겠죠. 보유기간은 12년이시고요. 질문은 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고 하는데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었습니다. 답변은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고가주택 기준 금액 이하 12억이죠. 12억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2021년 12월 8일 날 12억으로 상향됐다는 것이고요. 이 귀하의 경우는 계산을 쭉 해서 적용한 산출세액이 424만 5천 원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분의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것을 쭉 나타냈는데요. 읽어보시면 1세대 1주택이죠. 고가주택 12억 초과, 여기 2021년 12월 7일 이전이 있고 이후는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나왔고요. 보시면 고가주택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요.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빼기 12억. 이 12억이 고가주택 비과세 금액이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빼기 12억 원. 이렇게 표가 잘 볼 수 있게 나왔고요. 여기 아래 구분을 보시면 이 구분은 양도가액이죠. 15억에 매도를 하게 된 거고요. 양도일자는 2022년 1월 15일이고요. 취득가액 5억 원. 취득일자는 2010년 1월 10일이고요. 보유기간이 12년인 거고요. 필요경비는 취득세, 중개보수 등 포함해서 5천만 원이가 나온 거고요. 양도차익을 보시면 전체 양도차익은 9억 5천만 원이죠. 12억에서 취득금액 5억 빼고 그럼 10억에서 또 필요경비 5천만 원 빼서 9억 5천만 원이 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1, 2, 3 빼신 거고요. 여기서 비과세 양도차익은 7억 6천만 원이라고 나온 거고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옆에 보시면 위에서 나타난 이 표식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는 거죠.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1년에 8%씩 80%까지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 양도소득금액은 3,800만 원이 된 것이고요. 여기서 또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서 3,550만 원에서 세율 15%
하면 424만 5천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진 공제율을 뺀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쭉 살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겸용주택,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은, 우리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은 상가 따로, 주택 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고가주택인 12억 이상일 때고요. 12억 미만일 때는 예전처럼 주택 부분이 50% 초과해서 있으면 모두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자가 보시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분 양도 차익과 과세되는 상가분 양도 차익은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여기 보시면 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고가주택 실제 거래가액이 보시면 12억을 초과하는 겁니다. 12억을 초과하고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 면적이 많으면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이 12억을 초과해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의 부분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요.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가는 상가대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상가분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이제 계산을 해서 알려준 거죠. 2,734만 5천원입니다. 그 주택 부분은 12억 이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를 받게 된 거고요. 이제 그림과 이 표에서 보시면 고가 겸용주택 개정 전후 비교된 표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이하이느냐 12억 초과이냐에 따라서 주택의 면적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의 부분, 상가나 기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봤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된 거죠. 주택 연면적이 주택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요. 상가 부분은 또 상가대로 이렇게 보고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12억 이하냐 12억 초과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15억에 대해서 계산한 사례를 쭉 표로 나타냈습니다. 취득가액, 필요경비, 취득일자, 보유기간 10년 이상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 상가와 주택을 그 계산식대로 이제 안분한 건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보시는 분은 좀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포인트는 22년 1월 1일부터는 12억이 넘는 고가 겸용주택은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이제 각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만 아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